네, 동시효과가 맞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하락해서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요즘에 본장하고 또 동시효과 구간하고 온도차가 꽤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좀 들어보시죠. 양쪽 지수가 마이너스를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어제 약간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도 어제 종가 수준 가량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01% 하락이니까 낙폭이 1포인트 미만으로 깊지 않고요. 2685.75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5일선하고요. 20일 이평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양봉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면 골드크로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약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60일 이평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늘장의 움직임 더욱더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가량 하락한 915.85포인트 정도 선 출발 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913포인트 정도 선 이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지수는 마이너스 불을 켜면서 출발할 것 같지만요.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 종목이 약간 더 많은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쪽은 역시나 상품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이네요. 어제는 원자재 중에서도 이 곡물가의 상승, 여기에 착안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뚜렷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필두에 나섭니다. 현대사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였죠. 이 종목도 11%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국제유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 8%가량의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중앙에너비스 바로 반응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정도의 오름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정치권에서는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6월 지방선거로 시선이 벌써 옮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지사 누가 출마할 것인가, 각 지역의 이런 자리들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고요.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을 비롯한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현재 좀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곡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서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받는 KC피드라든지 흥국 F&B 이쪽으로도 오늘장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흥국 F&B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KC피드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장 15%가량의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에서 주요 일정들, 경제 지표들은 소강 국면이고요.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 2022가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 여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인데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어제 오후에 우리 증시 분위기 확 꺾이면서 상품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WTI나 천연가스가 약간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큰 변동성은 아니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출발 흐름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본청 시작하니까 상승불이 들어오는데요.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 0.15%의 상승세 보여주며 2690.0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690선 여기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는 건 아니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정도입니다. 0.2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6.05포인트 기록하고 있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약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꺾일 때도 사실 외국인들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426억 원 매도 우위로 코스피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67억 원 정도 소화하고요. 기관 5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은 지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주가 돼서 팔고 있습니다. 190억 원 팔고 있고 고스란히 개인이 소화하는 상황. 지금 포지션 상으로 코스피 코스닥 거의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상황은 거래소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좀 엇갈리는데요. 서로 상세에서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프로그램 물량 소화하고 있고요. 코스닥 비차익 거래 중심 170억 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훑어보시죠. 오늘 장에서 업종 상황으로는 상승, 하락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승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기계 섹터에서 나옵니다. 1%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국제유가 움직이면은 신재생에너지,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대안이 되는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가는데 한신기계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스 섹터, 비슷하게 에너지, 원자재 쪽 영향받는 섹터가 오늘 강하네요. 그리고 운송 장비 쪽도 플러스권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운송 장비 섹터, 이어서 화학과 의료 정밀 통신 섹터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하락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쪽은 의약품이네요.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블록딜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테마색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지분 5,600억 정도 블록딜 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해서 크게 밀려나는데 이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섬유의복하고 음식료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의약품만 뚜렷하게 좀 밀려 내려가는 거고 나머지 섹터는 하락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쪽 간략하게 좀 비율만 좀 보자면은요. 톱10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셔도 지금 톱10 가운데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만 좀 부진하다 이 정도로 특징 짚어볼 수 있겠네요. 상승 하락 종목 개수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1,067개 종목, 하락 종목이 922개 종목으로 상승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포착할 때마다 그때그때 종소리가 들릴 거예요. 과연 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건구 전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전일 나스닥 대비해서 지수가 긍정적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종목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종목들이 좀 이 상승 분위기 나고 있는데 삼성 SDI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전일까지 해서 그동안에 이제 하방 지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가요. 오늘 현재 지금 8%대 급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네, SDS 말씀하시는 것 삼성 같아요. SDS요. 네, 현재 주가가 12만 9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86% 정도 하락하는데 장중 신저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를 뭔가 좀 포착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삼성 SDS 내부에 있는 구조조정도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삼성 전체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포착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 삼성의 오너가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서 삼성 SDS의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큰 훼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블록딜,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에서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제 블록딜에 대한 리스크는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상태에서 시초가를 좀 지지하고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당분간은 좀 진통이 좀 있겠지만은 좀 멀리서 본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의 등락,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그 사이에 뭐 보셨어요? 아까 오전에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린 철강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약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G 동부제철은 지금 강보합, 동국제강은도 지금 약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도 지금 강보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칼라 강판 이쪽보다는 역시 자동차 강판, 조선용 후판 쪽에 생산하는 대형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 있고요. 철강 업체의 수혜들은 판가 인상을 판가를 전가했기 때문에 역시 계속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봤습니다. 이경우 전문가님은요? 아침에 제가 이제 광기 광풍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자극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로 봤을 때 중앙 에너비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갭 출발했었고요. 장중에 지금 15%대까지 급등한 상태인데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 아침에 이야기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7%대 급등세, 여기에 한국석유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갭 출발 5% 출발했었고요. 흥구석유까지도 현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급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자극적으로 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얼마만큼 진행하는가, 이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대체 에너지 국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종을 최현주 전문가님이 먼저 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일단 특이 종목을 좀 본다면은 오늘 뉴스 플로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파크 시스템스가 오늘 굉장히 6% 가까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뉴스 플로우를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체크가 되면은 혹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는 워낙 원자 현미경 이쪽으로 강세를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잠시 아시겠지만은 주가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파크 시스템즈는 영업이익률도 워낙 월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밸류에이션 종목이죠. 10만 원 넘는 종목들이 나름대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좀 못 갔는데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파크 맞습니다. 시스템즈. 네. 이 종목 당시 목표가가 13만 4천 원입니다. 네, 살 때 11만 원 정도였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경우 전문가님 종을 연거푸어 이렇게 쳐주시는데 어떤 종목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주셨던 파크 시스템즈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어서 네네.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기의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고, 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스케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정밀 진단 장비, 어제 삼성전기가 나왔던 내용들도요, 사실 플립칩에 대한 새로운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술 투자였거든요.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정밀 진단 장비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에너지에 대한 자극 요소가 LNG선이라든지 신재생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아침에 언급도 드렸지만은 현재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선 기사재가 강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지금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4%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급 물량에서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바로 이어갈게요. 오전에 이제 철강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 조선 업계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나 조선 종목들 괜찮습니다. 지금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약 0.5%,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 그리고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역시 가격 메리트는 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번에도 기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요.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어떤 일단 쪽이세요? 지금 가장 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좀 움직임으로 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이제 이 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급등세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하늘 사료가 25%대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 효성 OMB라든지 다른 이 사료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이 식료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자극 요소가 파월 의장까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투자에 대한 좀 주의가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예, 오늘 콘텐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J 컨텐츠가 지금 1% 정도 움직이고 있고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지금 CJ ENM도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A 스토리도 지금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주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뭐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역시 뭐 J 컨텐츠리 저는 CJ ENM보다는 차라리 J 컨텐츠리, A 스토리, 뉴 뭐 이 정도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무거운데 대신 안정적이기는 하니까 이 정도 종목에서 좀 간추려서 한번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미에 종을 쳐주셔서 저희가 이 얘기까지는 좀 들어볼게요.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네. 얘기 해주시려고 사실 하실까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제 이제 우리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 퀀텀 답을 해서 LG와 좀 차별성을 뒀었는데 OLED에 대한 투자로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OLED TV에 대한 판매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OLED 전환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 OLED TV인데 삼성 OLED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분 동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삼성 SDS, 철강, 유가 관련된 종목, 파크 시스템즈, 조선과 조선 기자재, 자동차 콘텐츠까지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다시 좀 리뷰해 볼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군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체로 상승하는 종목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악재 맞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메지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블록딜 때문에 늘 갈만하면 얼마 전에 분식회계의 이런 늪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 이번에는 블록딜 소식에 발목이 잡혀서 아마 들고 계신 셀트리온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영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가량의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한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이런 뚜렷한 악재 맞은 약세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전체적인 약세라기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에 좀 집중하고 싶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 좀 임상 실험이 조금 또 연기됐다는 소식에 근데 그게 이렇게 두 번까지 연속으로 점 하한가를 맞을 정도나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기대는 것보다는 조금 실적 나오는 쪽에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적 안 나오는 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라고는 지금 저가 매수하기도 좀 그렇죠. 지금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세가 뭐 돌아서면은 그때 이제 매수하시든지 다시 한번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으로 뭐 매수를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지금 블락딜이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대신 좀 더 빠지면은 한번 매수는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접근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코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악재 하나 나올 때 연거푸 급락을 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메지온 과연 지금 최원수 전문가님은 이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강무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이 매존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제 점 하한가가 나왔고, 점 하한가 때문에 오늘도 추가 급락이 나올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그 부분들이 거래조차 하기 힘든 또 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매지온에 대한 뉴스가요, FDA 승인 실패 내용에 대한 것인데,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 매지온이 어제 이제 우리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 뉴스 나왔습니다. FDA 실패. 뉴스가 장이 끝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간이 다니까 그 시간대에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제 장중까지만 해도요.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뉴스가요. 어제 장중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8일 날 금요일 날 이미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장이 열리기 전 아침이에요. 그런 부분들 봤다라면 투자자로서 악재가 예상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 18일 날 HTS에도 확인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침 7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도 왜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셨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힌트를 좀 보여줬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해서 막상 이제 장이 열리고 나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다? 버텨볼까? 악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들고 계셨다가 하한가를 맞았을까? 비슷한 사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NK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K. LK. 네. 제가 찾아보. LNK. 네. 이게 좀.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는요, FDA 승인 때문에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FDA 승인 되기 전에 실패 경험을 지난해 여름 때쯤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 특정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송이 좀 나왔고 FDA에 대한 승인이 그 동안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 종목 이날 하한가도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일어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FDA 승인 받을 때까지. 그러면은 매지온도 마찬가지 될 것 같아요. FDA 승인되는 기간이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뭐 6개월 또 뭐 9개월 스케줄을 표를 짤 수 있겠지만은 이 승인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낙폭과된 인식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거래가 풀린다라면은 과감하게 비중도 줄이고 정리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다. FDA 승인 나온다라면은 정말 기업에 대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다리기 상당히 어려운 뉴스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오랜만에 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요즘 같은 장세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움직임이 꽤나 가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3%, 2.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글로비스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기아도 플러스권 움직임인데 기아는 많이 강하지는 않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좀 짚어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한데요. 지금 아까도 이제 현대차 기아는 이미 말씀드렸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한 2.5% 정도 상승하고 현대위아도 오늘 강합니다. 현대위아도 한 1.5% 상승.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업체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또 명신산업도 그래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좀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워낙 다른 거 업종별로 순환매 좀 돌아갔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이쪽으로 조금 못 갔는데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점을 이렇게만 좀 끝나준다면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뭐 현대차나 기아 뭐
저번에도 기아 추천드릴 때도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단기적으로 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은 가장 강합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광우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좀 이제 안착이 되면서 다른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지바이오, 뭐 그밖에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식료품 등 뭐 미래산업자원, 효성 OMB, 또 현대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좀 주의해야죠. 어제 상승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나와서 급등을 했지만 오늘까지 올라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아직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도가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의 분쟁 그리고 러시아 특히나 러시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품, 물자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곡물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야기 들었지만은 어제 밀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자극적인 요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해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추세상 단기적인 급등이 너무나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때마침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쪽에 또 곡물가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습니다. KC피드 현재 1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국 F&B 보시죠. 이 종목도 장 초반에 한 6%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음보이기는 한데요. 이런 종목군들 뭐 우양이라든지 서울식품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최원수 전문가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걸 가지고 네. 뭐 장기적인 펀더멘탈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서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조금 이런 테마성 이런 쪽으로는 좀 지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가 급반등 부분을 키포인트로 또 이광우 전문가님 잡아주셨는데요. 유가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석유 도소매 쪽 그리고 또 천연가스 쪽 GSE도 오늘 언급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정적 VI 발동되어 있습니다. 13% 정도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천연가스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나 혹은 이렇게 좀 빠질 때 사셨으면 다행인데 지금 따라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전략 세워주세요.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중앙에너비스가 장 초반에는 가장 빠르게 먼저 치고 올랐었거든요. 근데 중앙에너비스 뉴스를 보시게 되면 HTS 뉴스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광기 광풍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 금수 조치를 어떻게 이제 유럽 연합이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오는가? 이번 주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24일, 2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나 원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너비스, GSE, 지금은 이제 GSE가 이 VI 발동에 대해서 정지된 상태인데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격 쪽 본다면 6,300원 라인 대가 다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흥구석유라든지 그리고 한국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이 원유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는 뭐 대성에너지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이 이벤트 소멸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대체 에너지원이라든지 뭐 또 대체 조달을 구해야겠죠. 뭐 대표적인 국가가 카타르, 뭐 UAE, 뭐 사우디아라비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유조선부터 해서 LNG 선, 용반선
그래서 조선주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도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인 유럽 여러면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확산시켜서 대체 에너지 쪽까지 보겠습니다. 특히나 원전은 이번 인수위에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원전 이용을 70%에서 90%로 상향을 검토한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너무 지금 비싸져가지고 인수위에서는 대안으로 원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뉴스 나오면은 좀 많이 강한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보성파워텍이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토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 탄력이 1% 미만입니다. 한신기계가 그나마 좀 탄력적인데요. 이 종목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재성 코멘트가 나왔는데 반응은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일단은 말씀해 주신 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한전 KPS도 한 1.2% 상승,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지금 한 0.5%, 6% 상승하고 있고, 보성파워텍이 지금 한 0.8%, 에너토크가 0.9%, 그다음에 한신기계가 지금 제일 강한데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반영돼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결국엔 신규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지 보수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원전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이제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 업체들이 차라리 낫다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그렇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 보수 업체들이 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바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전 KPS가 제일 수혜를 받을 것이고, 신규 원전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짓겠죠. 나중엔 짓겠는데 매출에 인식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린다. 두산중공업이 좀 대표적인 경우인데, 신한울 1, 2호기는 이미 매출에 어느 정도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공사가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강하지만은 신규 원전이 추가로 지어져야지 어떻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주가는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제일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리포트 볼 때 JYP 나왔을 때 이렇게 여담으로 옛날엔 저거 3,000원짜리였는데 이런 얘기했었죠.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주가가 55,200원. 전거래일 대비로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좋게 본다, 이런 레포트 전해드렸습니다. SM도 3%대, 그리고 SM은 2%대 오르고요. Y젠터도 또 탄력이 좋습니다. 3%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하이브의 메타버스 투자 이야기들이 좀 자극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와서는 이 SM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지분 인수 관계였거든요. 이 때문에 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좀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호평 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55,000원까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신다면은 지난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가격대까지 또 회복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급한 회사거든요. 왜냐면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향방이 사실은 시간 제한이 있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또 추가적인 대체적인 투자도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놓쳤었다라면은 하이브를 보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SM에 대한 카카오와의 관계, 그렇게 되면은 SM과 카카오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융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컨텐츠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SM, CNC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침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을 지금은 거래량 좀 급감되면서 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을 많은 단기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을 대응하신다면 가격적으로 했을 때 4,700원 라인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방산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무기 만드는 업체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AP위성, 무기도 무기인데 지금 방산 섹터, 항공 섹터 이쪽 같이 강하네요. LIG 넥스원도 지금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매력 있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무기 수출이 결국에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펀더멘탈이 좋아질 것이다.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펀더멘탈 관련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좀 시장 대비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야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지만은 원래 방산주들이 항상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좀 그렇는데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6% 넘게 상승해서 제일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방산주들 접근할 때 스페코, 빅텍 이런 소형주보다는 결국에는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형주 쪽에 펀더멘탈 가진 쪽에 조금 오히려 이쪽에 매수를 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첨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한국항공우주랑 그러니까 방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빅텍이나 아니면 스페코 종목들은 좀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본다라면 LIG 넥스원처럼 방산 이 기술 장비 수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최현재 전문가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랍에미리트의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방한을 했죠.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 기관을 방문을 했단 말이죠. 이 때문에 추가적인 한국항공우주 추가적인 이 기술 그 방산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예상되는 하나 기대 중에 하나는 T50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T50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LIG 넥스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와 같은 방위 산업 기업들이 모두 다 움직이고 있다. 북한 도발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어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알아봤습니다.